한국 기업 진짜 질리네요. 왜 우리 태국인들만 차별하죠? 더 이상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한 태국 근로자가 있는데요. 태국 정부가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 보복성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자 한국 기업들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철수설이 돌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은 태국인들인데요. 태국 근로자들에게 많은 일거리 창출로 나라에도 큰 공을 세운 한국 기업들을 내쫓으니 오히려 태국인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다며 한국 기업들만을 탓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완이에요. 올해 30살이고 방콕 외국인 투자청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난 긴장 관계 때문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면서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나라. 어린 제게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특히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서 들려주시던 현대자동차의 성공. 스토리는 저의 어린 시절을 채운 가장 좋은 추억이에요. 아버지는 현대자동차 태국 법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정비사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품질관리팀 책임자까지 되셨죠.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마다 현대자동차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자랑스럽게 입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공장 구경을 가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신차가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한국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태국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 때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몰라요. 회사에 가셔서 제 성적표를 동료들에게 보여주시고 한국 본사에서 오신 임원들께도 자랑하셨대요. 그때 저는 제가 한국과 태국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대학 졸업 후 외국인 투자청에 입사한 건 정말 운이 좋았죠. 한국어 실력과 경제학 전공을 살려서 한국 기업 투자 유치 담당으로 일하게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주로 했지만 점차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에서는 항상 통역 없이 직접 소통하려 노력했고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성사시킨 대규모 투자 유치예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거의 무산될 뻔했죠. 태국 측의 규제 문제와 한국 기업의 투자 조건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었지만 양측을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결국 성공했어요. 그때 받은 우수 공무원상이 아직도 제 책상 한켠에 있네요. 주말이면 한국문화원에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태국 학생들을 돕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진행했죠.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커졌고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정치적 마찰이었는데 점점 더 커져갔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한때 인기 절정이었던 한국 문화도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K-팝 콘서트가 취소되고 한국 식당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문화원 수업도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교실은 점점 더 한산해졌죠. 제가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던 학생들도 이제는 한국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 업무 환경도 급변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도 중단됐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대자동차가 태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일부 라인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제 옆자리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옮겼어요. 한국어 전화 통화 소리가 거슬린다는 게 이유였죠. 예전 같았으면 농담으로 넘겼을 일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전체가 한국 관련 업무를 꺼리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심지어 제 책상 위에 있던 BTS 달력도 조용히 치워야 했어요. 점심시간도 이제는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부서 동료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 얘기를 물어보며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졌죠.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도 한국 음식 메뉴가 사라졌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이 있던 자리에 다른 메뉴가 들어섰죠.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대자동차도 이런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아버지의 회사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나가는데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 아니에요. 주차장에 늘어선 완성차들이 평소보다 많아 보이고 직원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여요. 아버지도 요즘은 회사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세요. 퇴근하고 오시면 그저 TV만 보시는데 뉴스에서 현대자동차 얘기가 나오면 얼른 채널을 돌리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가 정말로 태국에서 사업을 축소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의 꿈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해요.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현대자동차의 태국 사업 축소 검토 소식이 들리면서부터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한 회사에 바치신 아버지께 이런 소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무거운 몸을 기댄 채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의 사업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셨어요. 평소 퇴근하시면 항상 밝은 표정으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버지가 그날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TV만 멍하니 보고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일부 생산 라인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부엌으로 가셨어요. 항상 그러셨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하시곤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 하셨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동생 브라잇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인 동생은 이미 친구들을 통해 현대자동차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죠. 평소에는 활기찬 대화가 오가던 식탁이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는 척하셨지만 한 면만 몇 시간째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계산하시는데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보기도 줄이고 공과금도 아끼려 하셨어요. 동생은 대학 진학 계획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공대에 가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근처 전문대학에 가서 빨리 취업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소리치셨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항상 하시던 차 정비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받으신 아반떼가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여갔죠. 전에는 매주 세차하고 엔진룸까지 깨끗이 관리하시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치기만 하세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몇몇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야간 근무도 줄었대요.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죠. 아버지 부서에서도 자발적 휴직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된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교환하고 평소처럼 이야기를 걸어오는 이웃이 없어졌어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아버지의 친구분들과의 관계예요. 주말마다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던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모임이 이제는 완전히 끊겼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봐 서로 마주보기가 힘들어진 거겠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서랍장을 우연히 열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기록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승진 통지서, 우수사원 상장, 팀원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얼마 전에 받으신 20년 근속상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마다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입으시던 회사 유니폼도 보였어요. 그 옷에 새겨진 현대자동차 로고는 단순한 회사 마크가 아니었죠. 그건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 소중한 상징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사업을 축소하게 될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회사에 바치신 열정과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새벽 시장에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싼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요. 평생 절약하며 사신 어머니였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태국 사업 축소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매일 밤 뉴스를 보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려요. 아버지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TV에서 현대자동차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바꾸시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게 있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 건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외국인 투자청에서 한국 기업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딸로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아요. 직원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이고 주차장에는 완성차들이 평소보다 많이 쌓여 있죠. 사무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이 줄어들면서 제 업무도 크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어로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죠. 제 옆자리 동료는 한국어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리를 옮겼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아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어를 배운 것도 외국인 투자청에 입사한 것도 모두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서 저는 태국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투자하면서 만들어낸 변화들을 직접 목격하며 그 믿음은 더욱 강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깊은 혼란을 느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가치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회의 때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됐고 한국 관련 업무는 다른 팀원들이 꺼리는 분위기예요. 점심시간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동료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이야기를 물어보며 함께 밥을 먹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제안도 없어졌죠. 제 책상 위에 있던 BTS 달력도 조용히 치워야 했어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제 정체성의 일부를 지워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말에 하던 한국문화원 자원봉사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됐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어 교실도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보람과 희망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가끔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학 때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지금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요.
20년 동안 한 회사에 헌신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요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맞는 걸까? 한국과 태국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는 꿈은 너무 순진한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도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분명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제는 우연히 대학 시절 공부하던 한국어 교재를 발견했어요. 빽빽하게 적어놓은 필기와 열심히 외웠던 단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건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제가 진심으로 믿었던 가치였고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 계획서들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이죠. 언젠가는 이 계획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의 사업 축소 검토 소식이 들린 후로 이 서류들은 그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가끔은 한국 동료들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수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이것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저는 제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은 건 출근길이었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 준호였죠. 지금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타완 오랜만이야. 시간 있으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런 시기에 한국인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에 대사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는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걱정스러운 기색도 읽을 수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이야기 들었어. 아버님 걱정도 되고. 준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사업 축소 검토가 단순한 경영상의 결정이 아니라 양국 관계의 복잡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도요.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 이런 상황에서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준호는 새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타완 내가 도와줬으면 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 양국 관계의 전부가 아니잖아?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경제적인 관계만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봤죠. 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가 줄어들었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건 어때? 준호의 제안은 신선했어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타완, 내 아버님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 20년간 한국 기업에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 문화 차이나 협력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자, 타완.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준호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곧 관심을 보이셨죠. 나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니? 하지만 제가 설명을 이어가자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년간의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매일같이 연락해 왔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죠.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타완,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은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준호의 말처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온라인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버지의 강연 준비도 도왔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정치적인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신뢰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준호의 이 말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아버지였지만 강의 준비를 하시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으시는 게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서 강의 자료를 정리하시고 때로는 혼자서 연습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새벽 시장에 가시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고 저녁 식사 때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도 해주셨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죠. 동생 뿌라이도 변화했어요. 다시 자동차 공학과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형, 나도 아빠처럼 양국을 잇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아버지의 첫 강의 날 우리 가족 모두가 문화교류센터에 갔어요. 긴장하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상에 올라서시자 이내 평소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으셨죠.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귀 기울였어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의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현장에 있던 기업 관계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죠. 아버지는 바빠지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 기획한 온라인 문화교류 플랫폼이 드디어 오픈했거든요. 한국과 태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타완, 내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야. 준호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현대자동차의 태국 사업 축소 검토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만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이제 단순한 회사원이 아닌 양국의 이해를 돕는 멘토가 되셨어요. 어제는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차 정비를 하셨어요. 주차장에서 먼지 쌓인 아반떼를 씻기시더니 엔진룸도 꼼꼼히 점검하셨죠.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와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요.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고 전통문화 교류 행사도 계획하고 있죠. 작은 시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일지도 모른다고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이제 매일 저녁 일기를 쓰세요. 그날 있었던 강의 내용이나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들여다보면 젊은 시절 현대자동차에 처음 입사하셨을 때처럼 설렘 가득한 문장들이 보여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는 것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는 계속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이야기가 분명 희망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